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문삼설 문학과 3 프로젝트 반 4주차 2차 시죠.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1차 시 수업은 대면 수업이고 2차 시 수업은 동영상 수업입니다. 자, 이제 문학과 3으로 돌아왔습니다. 슬로우 리딩.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문학을 이야기하는가 이야기, 그 다음에 문학의 양상, 어떻게 문학을 볼 것인가,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이제 안도현의 연어에 대한 작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번 작품을 대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죠? 철학과 문학의 어떤 비교 설명을 좀 했고, 오늘은 문학에 대해서 직접 전반적인 형태의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 속으로 뭡니까? 안도현의 연어라는 작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과 저가 그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작품의 세계를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을 열면 우리는 왜 문학을 이야기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문학의 중요한 키는 당연히 인간이죠. 그죠? 인간이고 그 다음에 언어 문자, 그죠? 인간이 언어 문자를 만들어서 이 언어 문자를 통해서 인간의 이야기를 그죠? 하는 것이 문학의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허구적인 산물이죠. 문학이라는 것은 그죠? 그죠?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좀 실질적인 역사적인 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들이 그죠? 좀 허구적인 산물로서 문학을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편적으로 지닌 언어에 대한 관습과 행동이죠. 언어에 대한 인간의 뭐가 됩니까? 어떤 관습들, 행동의 어떤 뭡니까? 기록으로 나타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문학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언어적인 특성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냥 뭡니까? 어떻게 치면 언어라는 것은 그냥 가나 문자에 불과한데 그죠? 그 문자에 불과한 그 언어를 인간의 뭡니까? 관습이나 행동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또 그것을 읽는 사람은 그죠? 무엇을 알게 되는 즐거움을 주로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유의적인 측면에서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구하는 것이 문학이다. 그죠? 여러분들 대부분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문학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맞죠? 문학에서 주로 다루는 소재가 뭡니까? 인간을 주로 소재로 다루겠죠. 그래서 문학이 무엇인가라는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바뀌겠고, 그 다음에 인간이란 게 뭡니까? 삶 자체죠. 그죠? 그래서 삶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또 귀결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삶 이러면 그죠? 결국 인간을 주제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외에 여러 가지 허구적인 것을 포함한 어떤 그죠? 즐거움을 주는 그런 뭡니까? 즐거움을 또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을 이해하려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보죠. 자,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 이를 적용하거나 생각하고 설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그죠? 자신의 어떤 살아온 세월, 살고 있는 삶이 그죠?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죠. 그 다음 설계하는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알기 이전의 삶보다 풍부하고 유용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문학 작품이 그죠? 100년 전의 인물, 주인공 또는 뭡니까? 200년 전에 아주 먼 옛날부터 그죠?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 뭡니까? 사람의 살아가는 그 유형을 닮아서 많이 제공해 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책을 만약 읽어야 된다고 한번 봅시다. 읽어대면은 우리의 미래는 지금 뭡니까? 잘 모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온 시기는 길어봐야 20년,
25년 이 정도도 그죠. 25년도 살아오는 세월은 뭡니까? 전체 100년, 200년 살아온 우리 삶의 역사에 뭐 100년, 200년 아니죠. 뭐 하여튼 뭡니까? 뭐 서기부터 해서 기원 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아온 삶의 뭡니까?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죠. 이 긴 살아온 뭡니까? 삶을 우리가 25년 동안 살아온 것으로 다 알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학이나 문학책을 통해서 그 이전에 살아온 사람들의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이해된 삶을 뭡니까? 올바른 형태로 적용해서 미래를 그죠? 살아간다는 거죠. 자, 문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라틴어 동사 콜리어라는 것이 15세기 초에 영어 명사 컬처라는 것은 무슨 재배하다, 뭐 기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즉 자연의 성장을 돌보는 것으로 문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화하고 그죠? 뭡니까? 문학하고 봐야죠. 문화라는 것은 문학의 어떤 실천 단계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의미는 뭔가 돌본다, 성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무엇인가를 또는 기본적으로 작물이나 혹은 동물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행동학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유추되어 16세기 초부터 본래의 의미인 경작을 내포한 인간의 발달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발달 과정의 어떤 뭡니까? 발달 과정을 뭐 문학적 어떤 뭡니까?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발달 과정을 문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문화는 이 문화입니다. 문화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문화는 뭡니까? 다음 네 가지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간의 지적 또는 정신적 그리고 미적 발달의 일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인간의 뭡니까?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과정을 뭡니까? 문화라 생각해도 되겠죠. 단 여기에 지적, 정신적 아무 생각 없이 뭡니까? 그냥 일하고 뭐 부수고 뭐 싸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죠? 지적, 정신적 뭡니까? 미적 발달 과정의 일반적인 의미로 이제 문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민족, 한 시기, 한 집단 혹은 일반적인 인간성의 독특한 삶의 상식이다. 그죠? 그래서 문화는 다음 네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지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의 작품들이나 실천들, 문화를 드러내는 한 양식의 기능이죠. 실천들이 주로 문화, 그죠? 문화라겠죠. 그러니까 예술적인 활동이나 작품들을, 그죠?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이러죠. 예를 들어서 뭐 문화활동 한다 그러면 영화를 본다든지, 영화를, 그죠? 또는 뭡니까? 영화도 일종의 뭡니까? 어떤 문학의 한 부분이고, 그걸 뭡니까? 지적, 정신적으로 발달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그 일종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인 총체적 삶의 방식까지를 아우르는 말로 사용된다. 그냥 뭐 흔히 말로 문화라는 건 뭡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을 문화라고 생각하시도록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의미가 문화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문학적인 문학을 도구로 해서 그죠? 살아가는 실천 방식을 주로 문화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으로 돌아와서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필요한 것들입니다. 문학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이해죠. 그리고 문학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은 언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학 언어로 되어 있죠. 문학 그죠?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로 기록된 모든 것의 정서적 표현을 살피고 나아가 함축적이고 주관적인 언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뭡니까? 읽는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또는 뭐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문학을 대했을 때, 그죠? 뭐 어떤 감정적으로 읽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냉철한 이성으로 읽어서, 그죠?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자, 문학은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흙이지만은 이 흙의성에서 즐거움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이러니까 그죠?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문학이 추구하는 세계는 현실이지만 나타내고자 하는 세계는 모방의 세계라는 사실이 되죠. 그 모방의 대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며 특히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또 무언가에 도달하고자 의지를 문학이 가진 허구 속에서 발견한다. 그죠? 여기 가장 중요한 어떤 문학의 어떤 형식이 되겠죠. 문학은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모방을 한다는 거죠. 즉 뭡니까? 선조시대 앞선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을 뭡니까? 모방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 문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학이 인간에 관한 일을 담아낸다는 것이다. 뭐 당연하죠. 문학과 인간은 그죠? 같이 봐야 되겠죠. 인간, 문학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그게 뭡니까? 같이 봅니다. 작가는 상상력을 통하여 작가의 생애와 체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념에 대한 경험 등을 다룬다. 문학은 인간의 문제로 환원되는 죄, 구원, 정신과 물질의 문제, 가정, 집단, 사회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려는 다양한 시도를 추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문학과 인간이라면 그죠?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무방하고 이제 인간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문제가 크게 뭡니까? 뭐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죄, 벌, 그죠? 또 뭐 구원을 할 것이냐? 내 죄를 갖다 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죠? 도덕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집단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뭐 그죠? 담아 나간 것이 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은 설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문학은 뭡니까? 설모가 있다는 얘기죠. 문학이 물론 허구적이라 하지만은 그 허구 속에서 뭡니까? 즐거움을 대신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문학의 허구지만은 그 안에서 그죠? 인간의 어떤 뭡니까? 여러 가지 풍자를 하든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나타내는 메시지들 그죠? 다 작가들이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학적인 그죠? 작품도 일단 설모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학은 최소한 즐거움과 교훈을 주며 살면서 필요한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라는 이야기죠. 이 장점이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데 그죠?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를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살아온 사람들의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즉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그죠? 준비할 수 있다. 미리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을 통하여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죠?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보면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저도 물론 뭡니까? 알게 못한 여러 가지 주위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어떤 뭡니까?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온 작가의 그죠?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내가 서로 뭡니까? 어떤 감화를 받고 감동도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문학을 즐길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죠? 문학을 즐긴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 가지 해학적인 부분, 또 풍자적인 부분, 또는 뭡니까? 여러 가지 또 허구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즐거움을 통해서 그죠? 저도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삶의 방식도 경험할 수 있고 그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지식 같은 거 있죠? 모방을 통해서 내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문학작품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한 대목이라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한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저름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밖에 흘러간다. 앞장선 헛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맛 제멋에 적적하진 않다. 자, 이 문학 속에서 뭡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메밀꽃 풍미 읽어보시면은 여기 헛생원 그죠? 헛생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이라는
동의라는 그죠? 이 사람이 사실은 허생원하고 동의는 뭡니까? 이 같은 이제 핏줄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작품 읽다 보면은 그죠? 맨 마지막에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 허생원이 뭡니까? 허생원하고 동의는 뒤에 그 다음에 또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쭉 길을 기어가면서 그죠? 주인은 뭐가 됩니까? 주인은 매일같이 그죠? 하얗게 소금 뿌르듯이 이 말이 뭡니까? 하얗게 그죠? 쫙 이렇게 감싸했다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달빛이 수일밖에 실시경이 나는. 그러니까 달빛이 쫙 비치면서 달빛이 하얀색 그죠? 꽃이 보이고 그 다음에 허생원, 그 다음에 동익 이렇게 세 사람이 그죠? 나란히 걸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풍경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풍경들을 뭡니까?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신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감화를 받고 깨끗해지고 정화받는 그림이 좀 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요 작품이 이제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이런 이제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이제 양상을 위해서 문학의 양상인데, 자, 문학의 양상 보시면 이제 문학의 기원, 이제 기원이라는 것은 이제 뭐 따로 정해진 게 없겠죠. 인간이 처음에 생기면서부터 문자가 발견되고 계속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학의 기원은 상상력과 흔적으로 추정할 뿐이다. 자, 대표적인 것이 그죠? 이야기와 노래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뭐 아프리카 같은 것은 그죠?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문자가 발견되기 전에 그 다음 세대에 알려줘야 될 중요한 지식 같은 거 있죠. 그것을 노래로 이야기해서 계속 전달시키죠. 그러면 후세는 뭡니까?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다음 세대에서 그 뭡니까? 교훈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물론 지금은 뭡니까? 문자가 발견돼서 글로 후손에게 그것을 남기곤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죠. 자, 태초의 문학은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의 전달이 주요 목적이며, 그 제가 금방 했던 이야기들이죠. 자, 긴장감과 놀라움이 더해져 문학의 재미가 더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긴장감, 놀라움이라는 것은 읽는 사람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거죠. 긴장감이 없으면 읽다가 지겹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긴장감을 주고, 그다음 놀라움이 있어야만이 뭔가, 그죠? 읽으면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문학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적절히 감미해서 재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발견된 흔적은, 자, 서사는, 그죠? 서사는 신화나 종교적인 서적, 그리고 수많은 민담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노래로 전성된 흔적은 노래는 점차 정형화된 일정한 리듬을 갖추게 되면서 형식과 리듬이라는 틀을 가집니다. 지금의 노래들이 보면 그죠? 처음부터 어떻게 이것이 나왔느냐라고 조금 생각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뭔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음이 처음에 없었겠죠. 그냥 말로 해서 했는데 이 말에 뭡니까? 리듬이 붙여지게 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노래처럼 그죠? 곡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곡들도 이제 뭐가 됩니까? 좀 형식화되고 이제 형식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틀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우리 주로 뭡니까? 주로 보면 이제 국악 같은 거 전통 노래 있잖아요. 그죠? 전통 뭡니까? 국악 같은 걸 보시면은 주로 뭡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그죠? 힘든 걸 달래기 위해서 그죠? 리듬을 타죠. 근데 뭡니까? 그 리듬은 똑같았죠. 리듬은 똑같았는데 그 안에 이제 뭡니까? 글이 조금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리랑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정선 아리랑부터 아리랑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뭐가 됩니까? 곡은 비슷하지만은 안에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뭡니까? 형식의 틀 속에서 틀 속이라는 것은 어떤 곡이 이렇게 정해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곡은 아리랑 하나의 곡이지만은 거기에 담긴 뭡니까? 그 이야기들은 각 시별로 각 뭡니까? 마을별로 또는 각 뭡니까? 그 모임적인 사회별로 그죠?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발달돼서 뭐가 됩니까? 이제
곡도 똑같은 것만 이렇게 지었다 아닙니까? 그죠?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곡도 바꾸고 가사도 바꾸면서 지금 형태의 노래처럼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트로트도 형태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발라드 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형식과 털들이 이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 하나의 형태죠. 나중에 이러한 것이 이제 시로서 정착되죠. 이제 시는 뭐가 됩니까? 어떤 그 틀을 가지면서 그 안에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의 속성이 리듬감이라는 사실은 시를 표현하는 말이 모두 노래 형식으로 불렸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시를 또 뭡니까? 노래, 또 요새 말하면 그죠? 곡을 붙여서 또 현대적으로 노래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문학에서 이야기는 서사, 노래는 서정이라는 말로 이른다. 문학에서 이야기는 서사, 즉 어떤 역사적 기록 사실들이죠. 노래는 서정이라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사라는 것은 사건을 중심으로, 즉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 여기 중심이 되겠죠.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술 방식의 문학이 서사입니다. 사건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과정을 기술하는 방법이죠. 긴 과정을 담아내고 일정한 공간과 시간적인 제약이 규제가 된다. 지금 말하면 우리 뭡니까? 무슨 사기라는 그런 거 있죠. 뭐 기록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서정은 이제 뭡니까?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축약적인 서술 방식입니다. 정서적인 반응. 자, 우리가 어떤 슬픈 정서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죠? 이것을 구구줄줄이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말로 딱 축약의 삼으로서, 그죠? 그거를 듣는 사람이 뭡니까? 100사람이면은 그 한 축약된 언어에 뭡니까? 100사람의 감정이 다 다르게 전달되죠. 그죠? 그게 이제 뭡니까? 시 아닙니까? 그죠? 시는 뭡니까? 그냥 축약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백꽃, 동백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면, 그죠? 그럼 이 동백꽃을 받아들이는 뭡니까? 이 100사람들이 또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백꽃에 얽힌 사연들이 뭡니까? 이렇게 도출돼서 그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찰나의 순간에 대한 감정의 발생과 감정의 변화를 리듬감 있게 표현한다.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적인 제약보다는 감정 그 자체에 충실한 서술의 태도를 보인다.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감정의 흐름을 담아내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사색적인 깨달음이나 시인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를 중요시한다. 이 주관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정과 서사라는 문학의 틀을 통하여 서정과 서사라는 문학의 틀을 통하여 나를 중심으로 펼쳐진 나의 주변에 대한 이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장소나 공간에 대한 이해를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지식이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거 있죠? 영화 국제시장이 감동이 주는 것은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이는 온전한 나를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삶의 조건이나 태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국제시장 저도 영화를 봤지만 그죠? 뭡니까? 6.25 시대 때에 피난 시절 때에 그죠?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뭡니까? 나의 삶이 비춰진 거죠. 비춰져서 온전한 나를 다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내가 가진 삶의 조건이나 태도에서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위치는 어떤 위치이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적 이 뭡니까 조건이나 삶의 태도를 그죠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주는 계기가 이제 영화 국제시장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문학도 이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학을 볼 것인가라는 얘기죠. 문학 작품에 대하는 자세, 문학의 범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너무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그 문학을 접하는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대답이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문학을 바라보면은
현대 문화를 과학기술 문화라고 부르는 이유로 문학의 영역은 축소되어 나타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기계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물질적으로 되어버리고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현대인에 대해서 너무 책을 읽지 않는다. 과학기술 문화에 너무 집착한다. 그런 말을 통해서 그죠? 인간이 기계화될 것이고 물질적인 인간성 상실이 올 것이다 라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대적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현대에 있어서의 문학의 중요한 까닭은 인간의 존재가 아무리 기술에 의해서 지배된다 할지라도 그것과 동일시될 수 없는 비기계적인 인간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 문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기계화되면 기계화될수록 아까 이야기했죠. 서정적인 부분하고 서사적인 부분이 메말라져서 그죠? 그 비기계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문학을 읽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중심으로 문학을 이해하죠.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문학을 하나지만은 그것을 읽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문학을 이해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학의 가치며 문학을 읽는 이유가 되는 것도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학은 인간의 인간됨으로서의 표현, 맞죠? 삶에 대한 반성, 여기 있어야 되겠죠. 비판과 새로운 현실에 대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성과 그죠? 그 다음에 반성, 그 다음에 비판, 이것이 그죠? 문학을 대하는 세 가지 요소라 생각합니다. 인간성, 그 다음에 반성, 비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에 있어서 문학 성질입니다. 프로퍼티에서 문학성은 문학에 있어서 언어가 언제나 한 작품마다 새로운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학성은 문학에 있어서 언어가 언제나 한 작품마다 새로운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은 당장 나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혁명을 초래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 문학 작품 하나가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죠. 근데 이 문학 작품 하나가 10년 뒤에 사회에 나가서 그죠? 또는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문학 작품 하나가 이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에 다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는 뭐죠? 너무 기계화되어 가는 사회잖아요. 그죠? 이런 사회 속에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 가치관을 하나 정립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한 시기죠. 그럴 때 자기의 마음을 대변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다음에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이 문학 작품 속의 어떤 상황을 떠올리면서 자기를 스스로 그죠? 이렇게 바르게 낮춰가는. 그러면 이제 삶에 하나의 동반자처럼 그죠? 외롭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또는 나는 그 일정의 가치관들이죠. 인생이란 외롭고 힘든 건데 하나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은 동반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개를 키운다든지 식물을 키워서 동반할 수도 있지만은 그 가치관이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죠? 문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자,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책을 읽는 것은 습관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강제로 책을 읽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을 조금씩 계속 시간을 30분씩, 1시간씩 정해서 읽어 나간다면은 하나의 습관이 돼서 그죠? 읽지 않으면은 뭔가 허전한 그러한 생활 습관이 잡히게 됩니다. 자, 습관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 이 말이 중요하죠. 습관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즉 취미를 가진다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영어 독서를 하든 또는 영화를 보든 문화생활을 하든 간에 그죠?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이 조금씩 계속하는 것이 그죠? 이 시간이 쌓이고 세월이 쌓이면은
정말 그게 뭡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직장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렇지만은 습관이나 뭡니까? 취미를 통해서 얻은 것들은 뭡니까? 즐거움을 주고 그 즐거움 속에서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만의 전문성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뭡니까? 하던 일도 집어치우고 자기가 하던 그 취미가 추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습관을 붙여야 할까라는 이야기죠. 우선 독서를 막는 여러 가지 사안이나 생각을 버리고 먼저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날마다 예외 없이 일정한 시간에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독서법에는 자, 정독, 한 줄 한 줄 정밀하게 독서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그 전공 도서들을 주로 읽게 되죠. 전공 서적들을 통해서 읽을 때 그죠? 여기 필요하겠죠.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내듯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저자의 생각이나 결말을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는 생각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때 유용하다. 자, 저는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것도 어떤 뭡니까? 제가 이걸 주로 저기합니다. 저는 뭐냐니까 숲을 보고 나서 뭡니까? 이것은 이거하고 그렇죠, 그죠? 숲을 보고 다음에 뭐를 봅니까? 나무를 본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그랬습니다. 전체의 숲이라든지 형태가 보여야만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게 되는 그런 뭡니까? 습관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서적을 읽든 간에 뭐 논문을 읽든 간에 또 이런 뭡니까? 수업 준비를 하든 간에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독이 의외로 뭡니까? 중요합니다. 자, hin독은 책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으로 시작해서 여러 권의 독서를 하는 방식이고 이러한 연관된 도서를 통해서 전반적인 개념이나 제반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된 다른 예를 발견함으로써 독서의 깊이와 가치를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자, 이거는 한 두 개 정리합니다. 이거는 주로 뭡니까? 여러분들 주로 교수들 그죠? 교수들의 논문 읽기입니다. 또는 뭐 대학원에 가면 석사 박사 과정생들이 그죠? 읽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논문이나 책을 통해서 읽다 보면 모르는 게 생기죠. 그러면 이제 참고서적 레퍼런스라는 게 있죠. 그 레퍼런스를 또 관련된 주로 이 내용은 레퍼런스 1번에서 나온다. 그러면 궁금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1번 또 논문이나 책을 찾습니다. 그것도 읽어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의 긴 이런 횡독을 통해서 큰 지식이 하나 쌓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뭘 생기냐니까 자기의 전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방식은 자기가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독을 할 것이냐, 통독을 할 것이냐, 횡독을 할 것이냐인데 주로 뭡니까? 요거 두 개가 전공 공부에서 사용되는 책 읽기 방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 좋은 책을 어떤 책일까? 주로 이제 고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전이라는 책이 좋은 책이다. 오랜 시간을 거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받은 책이 고전이라는 얘기죠. 자, 고전이 좋은 이유가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경험들을 얻을 수 있죠. 지금 뭡니까? 살아가는 시대의 어떤 책들은 그죠? 그 공감을 할 수 있죠.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니까 그죠? 하지만은 뭡니까? 동시대 이외에 뭡니까? 옛날 과거의 어떤 시대상이나 지식들을 얻고자 한다면은 고전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간보다는 고전을 읽기를 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감각을 접하고 오늘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신간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고전, 신간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개성이 있기에 자신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책을 고전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책은 가급적으로 한 권의 책에 매달려 끝까지 다 읽는 것이 독서의 능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책을 곁에 두고 되풀이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자,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했어. 그죠? 책을 뭡니까? 10권을 읽고 20권을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한 권의 책을 뭡니까? 천천히 생각하면서 자기의 살아온 것도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죠? 4주 2차치 수업을 마치고 다음 5주 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안도현이죠. 김도현이. 안도현의 연의에 뭡니까? 작품 세 개로 한번 그죠? 예, 풍덩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차시부터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뭡니까? 4주 2차시 수업이고 다음 주 5주 1차시 수업 때 이제 안도인의 연애라는 작품을 가지고 그 작품 속에서의 여러 가지 배경들, 지식들을 한번 우리가 빼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